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등기 절차 이제 큰 원리를 이제 봤는데 그걸 계속 이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는데 205페이지서부터 이제 내용은 나갈 텐데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오늘서부터 진도 이루어지는데 계속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이제 떠오르는 날 먼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등기를 배우죠. 그러면 이제 등기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법률용어 등기의 개시 이렇게 이제 보시라 그랬습니다. 그럼 등기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은 크게 자 신청이 있어야 등기가 되는 것이고 그 신청을 갖다 관공서가 하면은 용어를 이제 법률용어를 바꿔서 사용하라 그랬죠. 촉탁. 그다음에 그러면 등기는 신청이나 촉탁이 있어야 이제 개시되는데 법률에 규정하는 때는 신청이나 촉탁 없이도 이제 법규에 정해놓은 사유가 있으면은 가능하다 그랬죠. 그 법규에 정해놓은 사유가 두 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등기하는 권한자를 등기관이라고 하고 등기하는 권한자인 등기관이 스스로 권한을 발동하는 걸 직권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그다음에 두 번째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등기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등기하는 경우 수가 총 4가지 경우 수로 등기가 된다는 거. 신청, 촉탁, 직권, 명령인데 법규에 정해놓은 사유, 직권 등기와 명령에 의한 등기가 이제 강론에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를 갖다 이제 배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청이나 촉탁이 있다면은 관공서가 등기소에 등기 촉탁하려면은 법에서 신청에 관한 등기 규정을 준용한다 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준용이라는 법률 용어는 자 평택시에서 등기소에 등기 요청하는 것을 갖다 여러분들이 등기 요청하는 건 신청이라고 부르지만 평택시에서 관할 등기소에 등기 요청할 일이 있으면 촉탁이라고 용어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평택시에서 등기 요청할 때는 신청, 여러분들이 등기 신청하는 법규 규정을 똑같이 적용해서 등기 촉탁하거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걸 준용 이렇게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제 등기 신청한다면은 이렇게 가는 것이죠. 신청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종이 등기부에 등기 업무할 때는 이제 직접 출석해서 신청만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이제 모든 등기 업무가 종이가 아니라 전산화 작업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럼 전산화 작업이 완료가 되었으면 직접 들어가서 신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 접속해갖고도 전송 자료를 국가관공서에 접속을 시켜서 전송 자료를 보낼 수 있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이 생겼다는 거죠. 그걸 갖다 전자신청 이렇게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 옛날에는 직접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하는 것을 갖다 방문신청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는데 현행법에는 전산화 작업이 국가관공서가 다 완료되고 나서 자 인터넷 접속해서 등기 신청하는 방식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전자신청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 현행법에는 등기 신청이 두 가지 방식으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 방문신청과 전자신청 이렇게 용어를 갖다 이제 익힘 작업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방문 신청을 하든 전자 신청을 하든 자 이제 등기 신청하려면 배우셔야 될 게 등기한다는 것은 재산권을 갖다 민법에 배우는 재산권을 등기소라는 국가기관에서 관리하는 그 컴퓨터 정보에 재산권을 본인 이름으로 좀 취득했으니까 그걸 기록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등기 신청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등기를 신청하려면 먼저 재산권을 갖다가 등기할 수 있는 지위 자격을 등기 신청 적격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럼 민법에 배우는 소유권이라는 권리, 지상권이라는 권리, 전세권이라는 권리,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재산권인데 그 재산권을 등기소라는 관공서에서 관리하는 그 컴퓨터에 재산권을 본인 이름으로 재산권을 등기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재산권을 등기할 수 있는 지위 자격을 법률용어로 등기 신청 적격 이제 이렇게 배웠고 그 재산권을 등기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한테 인정되느냐면 민법에 인에게 인정된다 그랬죠. 그 인이 크게 생명체로서 인으로 인정되는 자를 갖다 민법에서 자연인 이렇게 이제 법에서 만들어놨고 그다음에 생명체는 아니지만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인으로 부여되는 자를 갖다 법인 이렇게 이제 법에서 규정해놨고 또 하나는 이제 비법인, 사단, 재단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재산권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지위 자격을 자연인,
법인, 비법인, 사단, 재단에게 인정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재산권을 등기할 수 있는 지위 자격을 등기 신청 적격을 갖다 사례 문제로 난다 했죠. 그럼 사례 문제로 나눈 유형은 자연인의 그 사례 제시한 게 자연인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법인에 해당하는지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를 갖다 이제 사례로 이제 지문 형식으로 이제 출제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제 오늘이 이어서 이제 얘기를 나가는 겁니다. 등기 신청 적격 다음에 이제 배우셔야 될 게 요겁니다. 등기 신청인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등기 신청 정보를 갖다가 누가 신청하느냐가 이제 등기 신청인인데 이제 교재 이제 보십시오. 오늘서부터 나가는 얘기가 205페이지. 자, 제일 위에 제목을 크게 보십시오. 공동 신청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찾으셨겠고 눈으로. 자, 그다음에 교재 207페이지 넘겨 보십시오. 대리인에 의한 신청 찾으셨죠? 자, 그다음에 208페이지. 위에 부분에 4. 큰 제목.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이렇게 찾으셨죠? 지금 그까지 주제가 자, 교재는 원위치 205페이지로 와 보세요. 205페이지 와 보시면은 크게 거시적인 측면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게 등기 신청인입니다. 그 등기 신청이라는 주제는 누구냐면 구체적으로 등기해야 될 사건이 생겼을 때 그 등기 신청을 누가 해달라고 의사표시를 하느냐가 등기 신청인인데 지금 인문교정 과제에서는 지금 본교재 과정에 지금 10분의 1 정도밖에 서술이 안 돼 있습니다. 이제 등기 신청인이 뭔지만 개념을 이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등기 신청인은 크게 이렇게 있습니다. 당사자라는 사람들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당사자 아닌 자가 이제 등기 신청하는 경우를 제3자가 등기 신청한다. 이렇게 구조를 이제 나누셔야 됩니다. 본교재에 가시면 이제 요까지를 이제 다루셔야 되는데 미리 이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 구조를. 그다음에 당사자가 등기 신청하는 경우와 제3자가 등기 신청하는 이 감을 잡으셔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 만약에 지금 이 학원이 위치한 땅이 몇 번지 토지 있죠? 우리 항상 하는 거 항상 제가 똑같이 하나를 갖고 그 실무 사례를 알아야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를 갖고 하죠. 비전동 10번지 토지죠. 그럼 이 비전동 10번지 필지 토지가 토지대장에도 등록돼 있고 등기소에 등기부에도 등기가 돼 있다는 가정하에서 해볼게요. 소유자가 저로 재산권이 등기돼 있습니다. 소유권이. 그러면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라는 거래를 저와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인, 저희가 매도인이죠. 그러면 매매에 따라 매수인은 무엇을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민법서부터 가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그대로 가는 겁니다. 매매에 따라 비전동 10번지 필지 토지 매매가 이루어지고 잔금을 갖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다 지급했다. 그러면 매수인은 10번지 비전동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이라는 재산권 취득하려면 매매라는 법률 행위로 취득하고자 한다면 무엇을 하여야? 그럼 등기하려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하려면 자, 신청 촉탁으로 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면 자, 매도인, 매수인이 다 개인이라면 신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관공서가 껴 있으면 촉탁이라는 법률 용어를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자, 그러면 신청한다면은 자, 직접 들어가서 신청하는 거, 등기소에 방문 신청, 인터넷 접속해 갖고 신청하는 거. 전자 신청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매도인의 소유권을 지금 누구 앞으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바꿔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 자격이 먼저 매수인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매수인이 누구여야 된다? 자연인이거나 법인이거나 비법인, 사단, 재단이어야지만이 그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등기법 실무 시작됩니다. 그 등기 매매에 따른 비전동 10번지 필지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될 사건을 구체적인 등기 사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비전동 10번지 필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해야 될 사건이 발생했을 때 누가 그 등기 신청을 하느냐가 등기 신청인입니다. 자, 보십시오. 매매 거래한 사람을 뭐라고 하면 당사자 민법에서 이렇게 부르면 돼. 그러면 그 당사자들이 매도인의 소유권을 매수인 앞으로 이전해달라고 신청할 수가 있죠. 그러면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누구이다? 그러면 당사자가 신청합니다.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매매에 따른 비전동 10번지 필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해야 될 사건이 발생했을 때 매도인, 매수인
아닌 사람이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 제3자가 등기 신청한다.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먼저 크게 이제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것부터. 매도인과 매수인이 등기 신청 수수료를 갖다가 내고 그 하기가 귀찮으니까 수수료를 갖다 제3자에 지급하고 그 위임장을 받은 제3자가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할 수 있죠. 그 보통 누구한테 위임하죠?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에 위임하잖아요. 그러면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갖다가 법무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럼 법무사는 당사자입니까? 당사자 아닌 자입니까? 이렇게 돼요. 당사자의 누구요? 대리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이렇게 대입해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시면은 그다음에 그러면 자, 두 번째 갈게요.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매도인, 매수인 아닌 사람이 신청해. 두 번째 경우는 자, 두 번째는 뭐냐?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라는 것은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 매매에 따른 거래는 다 끝났는데 거래 끝났다는 건 잔금이 다 치러졌다는 거죠. 뭐 거래는 다 끝났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하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했거나 매수인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 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매매에 따른 잔금까지 다 받았는데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넘겨주기 전에 매도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매수인은 자, 매도인을 데려갔어야죠. 매도인이 사망해갖고 못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매도인의 상속인을 데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받으러 매수인은 등기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등기소에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누가 등기 신청하는지를 잘 이해해 보시라는 겁니다. 매수인 들어왔죠? 매수인은 당사자지만 매도인이 왔습니까? 매도인의 상속인이 들어왔습니까? 그걸 일컬어서 뭐라고 하면 포괄 승계가 아니라 이게 꼭 들어가야 돼. 이 시험에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상속받아 등기 신청하는 거하고는 전혀 지금 다른 얘기입니다. 예, 그걸 법률용 뭐라고 합니다? 포괄 승계. 그러면 두 번째 경우수는 더 쉽지 뭐.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 자, 거래는 끝났는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까지 다 건네줬는데 매수인이 소유권 등기 명의를 가져가기 전에 사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도인은 누구한테 소유권 등기 명의를 넘겨줘야 되냐면 매수인의 상속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줘야 됩니다. 그걸 일컬어서 법률용어로 뭐라 부르냐? 포괄 승계가 아니라 포괄 승. 시험에서는 이거 갖고 구별을 합니다.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감이 잡히셔야 돼. 큰 맵으로. 자, 등기법이 어려운 게 미시적인 구조가 아니라 등기법은 실무 구조가 거시 큰 구조로 시험 문제가 나기 때문에 큰 구조 흐름을 갖다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자, 누가 등기 신청한 대위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위 신청은 법률에 근거해서 당사자 아닌 자가 법률에 근거해서 대신 등기 신청하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대위 신청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래, 대위 신청 법률에 규정된 자만이 대위 신청할 수 있는데 그 법률의 근거는 부동산 등기법에 근거해서도 대위 신청할 수 있고 민법에 근거해서도 대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는 하나 예만 들어드릴게요. 민법에 근거한 대위 신청. 자, 채권 관계가 있는 자가 채무자의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는 게 이제 민법에서 민법 404조에 근거해서 대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를 예를 들어 드리냐면은 똑같이 갈게요. 매매에 따른 매도인과 매수인이 거래는 끝났습니다.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가야죠. 그런데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갑니다. 왜 안 해가는 거 봤더니 매수인이 다른 사람한테 1억을 갖다 갚을 돈이 있는데 1억을 갚지를 않냐고 그 돈 갖다가 매도인의 땅을 사고 그걸 잔금을 치러버린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1억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는 누구한테 돈 받을 게 있는 매수인에게 받을 게 있죠. 그럼 매수인이 1억을 갖다가 자기한테 갚지 않으면 매수인의 재산을 갖다가 자, 처분 못하게 지키고 그걸 보존한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보존을 시켜서 나중에 법원에 1억 받을 수 있는 확정 판결 받을 때까지 매수인에게 그 재산이 보존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된 길, 땅을 비전도 10번지 필지 땅을 샀으면 소유권 이전된 길 해가겠다, 안 해가겠다? 안 해가겠다. 왜? 그게 매도인의 땅을 살 돈이었습니까? 채권자한테 갚아야 될 돈이었으니까. 갚아야 될 돈을 샀으니까 그걸 본인 명의로 땅을 등기했다가는 채권자 그걸 알고 압류 들어올 것 같으니까는 갖다 등기 명의를 안 가져가죠. 그럴 때 그 거래 사실이 있다는 걸 제3자 1억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알았을 때는 매도인에게 누가 찾아오는지를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매수인에게 1억을 빌려준 채권자가 매도인에게 찾아가죠. 그래서 매도인과 누가 들어오는지를 보세요. 누가? 매수인이 들어온다면 당사자인데 매수인에게 1억을 받을 수 있는 누가? 채권자. 그럼 누구와 누가 등기 신청하는지를 잘 이해해 보세요. 매도인과 매수인의 그럼 채권자는 당사자입니까? 매수인에게 1억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입니까? 그걸 대위 신청 중 어떤 법률에 근거한 대위 신청을 그 대위 신청 앞에 수식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채권자 대위 신청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의 채권자가 신청하는 것을 갖다 일컬어서 제3자의 등기 신청 중 대위 신청 중 구체적으로 채권자 대위 신청 이렇게 부릅니다. 부동산 등기법에 근거한 이제 대위 신청은 6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 그건 이제 기본서 나오면 이제 감을 잡기로 하고. 그러면 이 구조가 이해가 되셔야 된다는 거면 당사자가 등기 신청인인지 제3자가 등기 신청인인지 이 구조를 좀 이해하는 작업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자, 그다음에 그러면 교재 이제 잠깐 볼게요. 205페이지 공동 신청 이렇게 제목이 나오고 의 나오고 이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이렇게 나오죠. 그래놓고 양가로 1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 의무자 그대로 제가 읽는 걸 따라와 보세요. 크게 양가로 2 실체법상의 등기 권리자 의무자 이렇게 제목이 나오죠. 예, 그쪽이 뭐 시험 문제 범위는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게 이해하셔야 될 게 교재 206페이지로 넘겨보세요. 자, 3 해놓고 도표 밑에 등기 청구권과 등기 신청권 이렇게 제목 달린 거 찾으셨습니까? 예, 본론 공부를 들어가 기초 이제 학문 연습인데 이것도 시험은 직접 연관되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예, 기초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양가로 1의 등기 청구권 이렇게 나오죠. 메모하실 게 있어요. 자, 메모 필기구 드시고 자, 양가로 1의 등기 청구권 옆에 자, 이렇게 메모하시면 돼. 등기 청구권 옆에 공동 이렇게 단독 이렇게 X 그 다음에 요거는 등기 청구권 같은 경우는 민법상에 걸리죠. 민법 이렇게 메모 먼저 만들어 놓고 익힘 작업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밑으로 가셔서 양가로 이 소제목에 등기 신청권 나오는 거 찾으셨습니까? 예, 그 옆에 공간에 들어갈 겁니다. 똑같이 공동 단독 등기법 이렇게 메모 이렇게 메모 먼저 작업하시고 이제 이해하는 익힘 작업 들어가 볼게요. 자, 위에 등기 청구권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공동 신청의 경우 생기고 X라는 건 단독 신청의 경우는 안 생기고 어느 법률에 근거한 권리니까 권리인데 그 권리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습니까? 어느 법률에 근거한 권리고 민법 1차 과목은 민법에서 생기는 권리인데 밑에 등기 신청권이지 않습니까? 등기 신청권은 저와 함께 지금 다루는 부동산 등기법에서 생기는 권리인데 공동 신청일 때도 생기고 단독 신청일 때도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익힘 작업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건물을 갖다가 처음 짓는 행위를 신축 이렇게 부르자. 그러면 신축한 자가 갑이라면은 자, 보십시오. 등기 청구권, 등기 신청권. 자, 대입하시면 됩니다. 등기 청구권은 어느 법상의 권리? 민법상의 권리. 등기 청구권이나 민법상의 권리는 상대방에게 자, 거래 끝났으니까 난 재산을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되겠으니까 등기 좀 나한테 명의 넘겨주시오 요구하는 민법상의 권리를 갖다 등기 청구권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집을 지었으면은 갑이 집을 지었으면 등기합시다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상대방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 청구권이라는 게 존재하지를 아니한다는. 그러면 등기 청구권이라는 권리는 자 건물 신축했을 때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그런데 건물을 지은 자는 자신이 소유권을 건물이라는 물건이 처음 생겼으니까 처음 생긴 물건에 소유권이라는 재산권이 자기 앞으로 처음 생겼죠. 그럼 소유권의 재산권을 처음 생겼으니까 그걸 등기소랑 관공서에 그 소유권이라는 재산권 처음 생긴 걸 등기해달라고 등기소랑 관공서에게 국가기관에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등기 신청권이라 부릅니다. 등기 신청권은 생김 안 생김? 그 신청권의 이름을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권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청구권 신청권. 소유권 보존등기는 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등기 신청권은 생겨. 이렇게 이제 학습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거래. 매매. 자, 을과 매매했습니다. 이제 대입해 볼게요. 매매에 따라 거래가 끝마쳐진 다음은 대금을 갖다 매도인에게 다 치렀다는 거죠. 대금을 다 치르면은 매수인은 소유권이라는 재산권 취득하려면 등기까지 받아야지 등기 없이도. 등기 받아야 자신 앞으로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해 주죠. 그럼 등기 받으려면 혼자 매도인의 협력이 있어야. 매도인이 그러면 거래, 잔금 다 치고 그러고 나서 매도인에게 소유권 등기명이 네 명의로 갖고 있는 거 내 명의로 넘겨주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민법상의 권리를 뭐라 부른다? 등기 청구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등기 청구권이 생기네.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등기 신청권이라는 건 매도인의 소유권 등기 명의를 매수인 앞으로 기록을 바꿔달라고 등기소에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등기소라는 국가기관에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무슨 등기 신청권이냐면 매도인의 소유권 등기 기록 명의를 매수인 앞으로 바꿔달라는 등기 신청권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권. 그럼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청구권도 생기고 등기 신청권도 모두 생긴다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 이게 무슨 용어인지 여러분 이제 정리해서 공부할 수 있으시겠음? 감만 잡으시면 시험 문제 직접 보면 아니 옛날에는 뭐 이게 시험 문제였었는데 너무 기본에 해당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뭐 시험에서는 안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기초 학문을 익혀야 될 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공동 신청의 경우는 등기 청구권이 생기고 단독 신청의 경우는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등기를 둘이 하러 오든 혼자 하러 오든 등기 신청권이라는 건 등기소라는 관공서에 요구하는 권리니까 공동 신청할 때건 단독 신청할 때건 모두 발생한다. 등기법상의 권리는 둘이 올 때 혼자 올 때 다 발생하지만 등기 청구권이라는 권리는 상대방에게 거래 끝나고 등기하러 갑시다 이렇게 요구하는 권리니까 등기하러 갑시다 요구할 상대방이 있을 때만 발생하는 거지 상대방이 없을 때는 등기 청구권이라는 권리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걸 갖다 익힘 작업하시면 돼요. 자,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에 207페이지. 자, 207페이지는 구조가 요청 얘기죠. 요거 번지수가. 자, 등기 신청 중 당사자 아닌 신청의 당사자로부터 민법 총칙에서 수권행위 배우셨죠? 수권행위를 부여받아서 등기소에 들어올 수 있는 자를 갖다가 대리인에 의한 등기시. 그러면 수권행위가 있어야지만이 대리할 수 있는 자를 이미 대리인. 수권행위 없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사자를 당연히 대리할 수 있는 자를 법정. 민법의 구조 그대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대리인의 구조는 몇 가지가 있다? 이미 당사자의 이미 대리인이 들어와서 등기 신청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 당사자의 법정 대리인이 등기소에 들어와서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구조가 있다. 민법의 구조가 총칙 구조가 그대로 적용된다. 자, 그러면 지문 이해만 이제 여기서 하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의 소제목 의 1 나오고 2 자기계약 쌍방대리 이렇게 나오죠. 예, 거기에서 이제 멈추셔야 돼요. 옆에다 메모 필기구 준비. 2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 제목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또 이것만 메모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 메모하면 끝이에요. 시험 문제. 두 글자만.
자, 메모됐으면 자, 이해 작업. 이게 왜 중요하느냐? 자, 보세요. 왜 중요한지는 인식만 하시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거 법 원리로 어려운 이런 문제가 아니라 기여 아니야. 인식 문제로 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지문에서 단답 지문으로. 자, 매매에 따른 비전동 10번지 필지 토지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매매 계약은 법률행위죠. 등기 신청이 아니라 매매 계약을 매도인이 그 땅을 갖다가 팔고 싶은데 직접 자기가 바쁘니까 직접 못 팔겠대. 살 사람을 직접 못 구하겠으니까 자, 여러분한테 찾아가서 이 내 토지 좀 매매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수권행위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뭐라고 불러요? 임의 대리인. 등기 신청의 임의 대리인, 매매 계약의 임의 대리인. 등기 신청이 아니라 매매. 땅 좀 팔아달라고 지금 수권행위를 부여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법률행위의 임의 대리인이죠. 그러면 그랬을 때 자, 그 임의 대리인은 이 땅 그냥 내가 살게. 됨, 안 됨? 네, 그게 법률행위는 자기 계약에 의한 법률행위는 이를 하지 못한다. 법전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그게 다 끝났고 등기소에 들어오는 문제가 등기 신청이죠. 그러면 등기 신청에 있어서는 매도인의 위임장을 받아서 매수인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러 매도인의 위임장을 받아서 매수인이 등기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매 자체는 자기 계약에 의한 매매 계약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있어서는 자기 계약에 의한 등기 신청이 허용된다 안 된다? 된다. 그걸 이해하셔야 되니 그걸 인식 문제를 냅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매매 계약은 자기 계약에 의한 매매 계약 허용됨 허용되지 아니함. 허용되지 아니하는데 등기 신청에 있어서는 자기 계약에 의한 등기 신청이 허용된다. 그걸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쌍방대리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거만 인식 작업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대리권 존속 시기 그거 형광펜. 어디를 형광펜 치시느냐? 첫 번째 줄 볼게요. 등기 신청의 대리권은 신청행위의 종료시 형광펜. 신청행위의 종료시. 인식 문제로 냅니다. 자, 그 정도만 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교재 208페이지. 208페이지 보시면 위에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편집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보기 이제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있습니다. 등기 신청 이제 다시 갈게요. 여기 안에서. 자, 등기 신청의 당사자는 법률용어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있습니다. 자,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는 무슨 얘기냐면은 재산권을 갖다가 등기해달라면 당사자가 찾아오면 자, 그대로 사례로 그대로 다시 한번 대입해 볼게요.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등기 신청하러 들어온다. 그러면 당사자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사자로서 등기부라는 권리에 등기 신청해 갖고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형식상 이익을 받을 사람의 지위를 갖다 법률용어로 등기 권리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등기소에 들어오면 등기소에 들어오는 매도인, 매수인이라고 등기법에서는 안 부르고 이 법률용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뭐라고 법률용어를 사용한다?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라는 법률. 민법에서는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사용하지만 그 사람들이 등기소에 들어오면 이제 등기법이라는 권리는 매도인, 매수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를 아니하고 이 용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 사례에서 이걸 변별하는 문제를 묻는다는 거죠. 구체적인 등기 신청 사유 당사자가 하는 걸 언제 사례로 제시하고 누가 등기 권리자요, 누가 등기 의무자요 구분하는 사례 문제를 낸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 개념을 이제 시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 신청의 당사자에서 권리자란 자, 뭐를 기준으로? 등기부를 기준으로 형식상 등기가 되게 되면 이익 받을 사람. 그럼 여기다가는 형식상 불이익 받을 사람 이렇게 쓰면 되겠지 뭐. 그러면 자, 비전동 10번지 필지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매도인, 매수인이 신청하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중에 되는 것이죠. 그럼 형식상 이익 받을 사람은
매수인. 형식상 불이익받을 사람, 등기가 되게 되면 매도인의 소유권이라는 재산이 매수인 앞으로 넘어가는 불이익을 받는 등기소 찾아온 매도인을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이렇게 용어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가볼게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그러면 이제 한 3개까지만 연습을 무조건 제가 시키는데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등기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등기 명의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가고 나서 민법을 다시 가야 됩니다. 총칙에 의한 무효 취소 사유가 생겼어. 매매계약에 무효 취소 사유가 생기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등기 명의 넘어간 걸 매도인이 도로 찾아야죠. 자, 무슨 등기에서? 말소 등기.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넘어간 걸 말소시켜야 매도인 앞으로 소유권이 돌아오니까. 그러면 자, 가죠.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무슨 등기? 말소 등기 해야 될 사건이 발생했네. 말소 등기 누가 해주지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말소 등기 누가 해줄까요? 아니요. 여기서부터 가야 된다니까. 지금 이 원리를 1년 내내 하셔도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등기법이 상당히 어려운 건데 지금 무슨 등기? 말소 등기 해야 될가 개시가 되게 돼 있잖아. 말소 등기 누가 해주죠? 신청이나 촉탁이 있어야 말소 등기 해주죠. 신청이나 촉탁 없이도 말소할 수 있는 건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가능해.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법률에 규정된 사유를 빼고는 뭐가 있어야? 신청. 그러면 말소 당사자 어느 하나가 관공서이면 촉탁. 말소 당사자가 관공서가 아니면 신청. 신청하면 직접 들어가서 방문 신청, 인터넷 접속하여. 말소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있습니까? 이거 대입해갖고 인에 해당하면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돼. 인. 말소하는 당사자가 뭐면? 그러면 자, 말소 등기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죠. 매도인, 매수인. 제3자, 대리인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말소 신청할 수 있죠. 임장 받아서. 채권자가 포괄 승계인이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채권자가 말소 대위 신청할 수 있죠. 그대로 다 대입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를 가는 겁니다. 그럼 말소 신청할 때 당사자가 신청하면 누가 등기 권리자. 지금 이것 때문에 온 건데. 거꾸로 가는 거지. 말소가 되게 되면 지금 누가 앞으로 소유권이 다시 돌아옵니까? 매도인 앞으로 돌아오니까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 이렇게 이제 연습해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례를 갖다 이제 기본 과정 나가면 이제 충분히 연습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수업이. 구체적인 등기 사건을 시험에서는 지문마다 무슨 등기의 권리자가 누구요? 의무자가 누구요를 제시하는 이제 문제 유형으로 트레이닝이 나중에 된다는 겁니다. 시험 시문이. 자, 그러면 권리자, 의무자 감 잡으셨죠? 자, 그러면 자, 당사자가 신청하면 당사자가 그럼 공동은 누구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라는 용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시험 문제 나지. 법규에 정해놓은 사유가 있을 때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법규에는 따로 정해놓기에 법에 이렇게 규정해놨습니다. 그러면 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건 법규에 정해놨을 때만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에서는 그럼 당연히 또 시험 문제가 나왔네. 무엇과 무엇을 가리는 문제가 이제 등기법의 가장 큰 시험 문제로 등장한다? 공동 신청하는 거냐? 법규에 정해놓은 단독 신청하는 거냐를 갖다 트레이닝 연습을 갖다 하셔야지만이 이제 시험 지문에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법규에 정해놓은 사유 갖다 이제 하는데, 자, 첫 번째 무조건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이거부터 보셔야 돼. 판결. 우리 다 대입해 볼게요. 자, 비전동 10번지 필지 토지 매매 이루어졌습니다. 거래 끝났습니다.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죠. 그럼 신청한다면은 방문 신청할게요. 방문 신청 당사자가 한다면은 가죠. 공동이죠. 매수인과 매도인. 그 얘기는
대금 다 치르고 나면은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땅 대금 다 지급했다고 혼자 들어갈 수가 없네. 매도인 데리고 가야 된다는 얘기네. 그죠? 그런데 매도인이 돈 다 받았으니까 받을 거 다 받아 먹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러 등기소에 자기는 매일 차일피일 미루고 안 간대. 그러면 자 매도인이 단독으로 들어갈 수 없게 매수인이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러 들어갈 수 없게 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매수인은 매도인이 등기 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하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법원에 가서 네가 소유권 등기 명의를 가져갈 수 있는 채권이 있다는 확정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문을 받아서 등기소에 들어오면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승소한 등기 권리자의 판결에 따른 단독 신청이다. 그러면 그 경우는 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해 놨냐면 허위 등기날 염려가 없는 사법부라는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서 등기하러 온 자이기 때문에 허위 등기날 염려가 없기 때문에 법률 규정에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판결에 따른 단독 신청법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 두 개 연습했으니까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민법에 무효 취소 사유가 생기면 매도인은 소유권 매수인에게 넘어간 걸 도로 찾으려면 우리 또 무슨 등기해야 된다? 가죠? 말소 등기는 자, 그냥 직접 대입해 갖고 해볼까요? 자, 사기당했다. 매매계약 무효 취소. 무효인지 취소인지 하셔야지 우리 갈 거 아니에요. 취소하셔야죠. 취소하셔야 돼요. 취소. 무효 말고 취소. 취소. 그러면 취소는 자, 취소는 매도인이 취소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지 않아도. 하지 않아도? 아닌데 해야 되는데. 아, 취소는 형성권인데. 의사표시 나 사기당한 것 같아. 땅 도로 내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그거 안 하면 안 되는데. 진짜 안 하면 안 돼. 사기 쳐갖고 가져갔지? 사기꾼 또 땅 도로 내놔.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의사표시예요. 지 혼자 아니면 매수인이 그래 사기 쳤어 해야. 지 혼자 아니면은 매수인이 그래 내 사기 쳤어? 합치가 돼야 아니면 매도인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도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러니까는 취소권은 형성권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죠? 이제 그런 걸 이제 민법에 배우고. 그러면 매수인 앞으로 넘어간 소유권을 사기당했어. 자, 다시 돌려줘 사기꾼. 이렇게 요구하겠죠? 돌려주겠어 안 돌려? 나 그래 사기 쳤어 이러겠어요?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 돌려주게 된다면은 그래 사기 쳤어 그래 다시 줄게 하면은 공동 신청인데 사기 쳤다고 하겠습니까? 사기 안 쳤다고 오리발레 밀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매수인을 상대로 사기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그에 따른 승소, 확정, 판결받으면 말소 등기 단독 신청. 그럼 그 경우도 판결에 따른 단독 신청이다.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공동 신청이 아니고 그 경우 단독 신청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해 놨느냐? 사기를 쳤다는 거를 갖다가 어디로부터? 법원으로부터 확정 이행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말소 등기 허위 말소 등기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단독 신청 이렇게 용어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공동 신청해야 될 등기 상대방이 등기 절차에 협력해 주지 않으면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으면은 허위 등기 날 염려가 없는 것을 등기의 진정성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진정성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판결에 따른 단독 신청 등기가 뭐인지가 감이 잡히셔야 됩니다. 감만 잡히시면 돼요. 이제 기본소로 가면 이 내용만 4페이지가 정도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에 따른 등기. 시험 문제 조금 낮죠? 아니라 매해 납니다. 매해. 거의 안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엄청 중요한 얘기가 될 겁니다, 이게. 자, 그럼 두 번째는 요거요. 두 번째는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 신청 단독 신청입니다. 자, 왼쪽 보시고 왼쪽 눈으로 익힘 작업하시고
오른쪽 보시고. 시험 지문에서 먼저 구분 작업 못 하시면 이게 뭔지를 갖다 지금 제가 이걸 교재에서 이거 두 개를 짬뽕을 갖다가 해놔갖고 여러분들이 교재를 혼자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소개가 온 겁니다. 이 간단한 얘기를. 자, 포괄 승계인에 따른 등기 신청하고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 신청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얘기. 예, 자, 보세요.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하고 포괄 승계인에 따른 등기 신청이 있죠? 그러면 자,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하고 포괄 승계인에 따른 등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갑이 건물주일 때 건물주가 사망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갑-이라는 상속인이 자, 무슨 등기해야 됩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뭐를 받아서? 상속을 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건물 상속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자, 여기서부터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다시 공식을. 소유권 상속받은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자, 등기관이 알아서 해줍니까? 신청이 있어야 해줍니까? 자, 신청하면 방문 신청할 수도 있고 전자 신청할 수도 있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자격 상속인이 뭐 해야지? 아니, 자연한 이임이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 가져갈 수 있어. 자격이 있어.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신청하죠? 당사자가 신청하죠? 그럼 당사자가 신청하면 등기 권리자는 누구이고? 갑다시 중에. 갑이 등기 권리자? 아닌데. 등기 권리자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등기 권리자 이제 이게 자꾸 이제 되셔야 돼요. 등기 권리자는 등기 신청을 받아서 등기가 되게 되면 등기불안장부에 소유권이나 재산권 명의가 누구 명의로 기록이 올라갑니까? 갑다시로 올라가니까 갑다시가 되는 것이지 등기 권리자는. 갑이 아니고 갑다시. 그럼 이제 갑다시로 시험이 안 나니까 지금부터 이제 연습을 해야죠. 자, 갑다시 뭐라고 부른다? 등기 권리자. 시험 지문에서는 등기 권리자라는 용어나 또는 민법의 용어를 대입해서 나오는 거지. 상속인이라고 용어를 나오는 거지. 뭐라고요? 그러면 누구만으로? 그럼 왜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는 상속인만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겠습니까? 아,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야 상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 법률상. 이해하시겠어요? 상속이 이 사람이 살아있으면 상속이라는 법률관계는 민법에서 생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상속에 따른 등기는 두 중에 하나의 용어로 나오는 겁니다. 등기 권리자만으로. 민법 용어를 대입하면 상속인만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걸 법률용어로 자, 무슨 등기?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매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대금 다 치렀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뭐 여기서부터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면 매매에 따른 지금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되는데 자,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되는데 얘가 사망했습니다. 지금 누가 사망? 죽는 건 뭐 누가 죽은지를 몰라요. 얘도 죽을 수도 있고 얘도 죽을 수도 있고 매도인도 죽을 수도 있고 매수인도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하시면 돼. 다 똑같이 적용되니까. 그러면 사망했으면 자, 가죠.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시작. 일로 다시 오는 거야. 신청해야 등기해줘요? 매수인 앞으로? 자, 등기 신청, 방문 신청, 전자 신청. 이제 건너갈게요. 이건 당인이니까 가능하죠? 자, 당사자가 신청해야죠. 그럼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당사, 등기 권리자. 매수인 해야지, 이제. 자꾸 용어를, 제가 이제 시작하기에 이제 을로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자꾸 이제 시험 지문에 나오는 용어로 자꾸 대입을 먼저 할수록 더 빨라집니다. 매수인. 그죠? 자, 등기 의무자. 매도인이죠? 매도인이죠? 사망했잖아. 사망했으면, 잡으세요. 일로 가야 돼. 판결.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장을 쓸 수가
없죠. 그죠? 그러면 그럴 때는 자, 법에서 누가요? 아이고,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 매도인이 살아있었다면 등기 의무자가 등기를 신청했어야죠. 의무자가 사망해서 존재하지 아니할 때는 의무자의 포괄 얘를 데리고 매수인은 등기 신청해야 된다는 거. 그럼 얘가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입니까?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입니까?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 한 끗발로 어디 갔어? 시험 지문에서는 딱 한 끗발로 시험 지문에서는 구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이걸 지금 이걸 구분을 못해요. 지금 교재에서도. 시험에서는 이거 반드시 구분됩니다.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냐,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냐. 그럼 차이점. 자, 포괄 위에 거, 자, 두 사례 위에서는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죠.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죠.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는 단독 공동. 단독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누구와 누구의 공동? 이 경우는 등기 의무자의 포괄 승계인과 등기 권리자. 그럼 만약에 매수인 을이 사망했으면 매도인과 등기 권리자의 포괄 승계인에 따른 등기, 이렇게 두 가지 경우수가 다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래갖고 이제 교재를 보시면 208페이지. 여러분들이 혼자는 절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를 소개시켜 드린 것이고, 자, 포괄 승계인에 따른 등기 신청 이렇게 나오죠. 한번 보세요. 포괄 승계인에 따른 등기는 지금 요 잠깐 보시고, 교재를 혼자는 못 보시기 때문에 위에 사례가 있고 지금 밑에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교재로 대입하자면 교재에 나오는 제목에서는 뭐만 서술돼야 된다? 밑에 거만 서술돼야 되는데 교재 위에 거하고 밑에 거를 갖다가 지금 그 안에다 다 집어넣고 지금 서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데 절대 혼자 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네,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법적으로도 전혀 다른 얘기고. 자, 이제 정리하십시오. 밑에 자, 메모 준비. 이 신청 소제목 양가로 1 단독 신청 찾으셨습니까? 양가로 1 소제목 단독 신청 옆에 자, 메모 포괄 승계 네 글자. 단독 신청 제목 옆에 메모 포괄 승계. 양가로 2 소제목 공동 신청 찾으셨습니까?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가로 닫고 옆에 포괄 승계인 좀 헷갈리신 것 같아. 지금 쓰신 분이 전혀 다른 얘기. 이걸 갖다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와 포괄 승계인에 따른 등기는 이렇게 하나에 같이 지금 뭉뚱그려 놓을 사유가 절대 아닙니다. 법에서 전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분리해서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자, 이제 요쪽. 자, 이제 요쪽 얘기들은 이제 본교재 기본서 이럴 때 나오면 그때 이제 자세한 얘기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구조만 먼저 당사자에 의한 등기 신청이 뭔지,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이 뭔지 이렇게 이제 익히시기 바라고.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등기 신청인이 이제 등기 신청한다면은 자, 신청 정보라는 거하고 첨부 정보. 자, 이렇게 이제 구분하셔야 돼요. 자, 이제 옛날 용어로부터 먼저 대입 작업. 옛날은 이제 종이 등기 업무를 했을 때, 자,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관공서에 가면은 민원을 요구하러 간 거 아닙니까? 지금 등기소라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히 뭐 자치센터 가도 관공서니까 여러분들이 뭐 민원을 요구하죠. 시청 가도 민원 요구하면은 서면으로 요구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 민원을 요구하는 서식이 있죠. 그게 신청서입니다. 그런데 자, 등기 신청할 때 신청서라는 서식이 있겠죠. 그걸 갖다 전산으로 등기 업무 처리하고 나서는 그 용어를 없앴습니다. 참, 등기 업무가 지금
등기소마다 지금 통일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 업무를 정확하게 지금 해석도 못하고 지금 등기소마다 등기관의 업무가 지금 통일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걸 바꿔놓을 필요는 굳이 없는데 신청정보라는 건 뭔지 아셔야 돼요. 등기 요구하는 걸 내용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쓰는 서식을 갖다가 법률용 뭐라 본다? 신청정보.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등기소에 들어갔으면 그걸 뭐 갖고 가야 되는 서류들 있죠? 갖고 가야 될 서류를 갖다가 뭐라 부르냐? 첨부정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걸 왜 용어를 익혀야 되느냐? 웃긴 얘기부터 한번 웃긴 시험 문제부터. 자, 얼마나 이게 웃기게 나는지. 등기 신청하고자 하는 때는 첨부정보를 갖다가 접수할 때 제출해야 된다. X 이 용어를 제가 왜 썼는지 아셔야 돼요. 뭐와 뭐요? 그러지. 들고 가는 것만 들고 가면서는 안 돼. 등기소에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서식을 갖다 써야 돼. 그걸 써갖고 갖고 들어가는 거랑 같이 이렇게 접수시켜야 돼. 그걸 법률용 뭐라 본다? 신청정보. 예, 갖고 들어가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신청정보는 집에 있다, 등기소에 비치돼 있다.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서식을 갖다 쓰는 걸 신청정보라고 하고 이건 등기소에 들어갈 때 갖고 들어가는 것을 갖다 전부 첨부정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구분 작업을. 자, 그러면 자 교재 이제 보자. 이렇게 되면 209페이지에 보시면 3절 신청에 필요한 정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소제목 1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첨부정보. 그럼 첨부정보 해놓고 1첨부정보의 종류 양가로 1에서 7까지 쭉 있죠. 그 안에 내용 일단 보지 마심. 첨부정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양가로 그 1에서 7까지 나와 있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등기소에 들어갈 때 갖고 들어간 거지 이렇게만 지금 이해하시면 돼. 갖고 들어간 거지. 아셨죠? 네. 그러면 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교재 잠깐 넘겨보세요. 210페이지 중간 부분에 색깔 칠해져 있는 제목으로 이 신청정보 찾으셨습니까? 그거는 자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등기소에 비치해 있는 신청서나 서식 쓰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걸 보면 뭐라 본다? 신청정보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 놓고 나서 자 앞으로 209페이지 오시면 바로 앞 페이지 다시 한번 오시면 자 그 첨부정보의 종류 해놓고 양가로 1서부터 양가로 7까지 있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 들어보세요. 예전에는 종이등기부로 등기 업무를 했을 때는 이 신청 첨부정보 있죠. 첨부정보 문제가 등기법 12문제면은 4문제에서 5문제 거의 과반 40% 50% 육박하게 지금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엄청 어렵고 내용도 해야 될 공부 분량도 뒤에 강론 남아있는 것보다 더 많고 법무사 문제 30문제 중에서는 여기서 뭐 한 10문제 이상이 출제가 되고 이 첨부정보 문제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전산등기 업무로 다 바뀌고 그에 따른 법 개정이 이루어졌죠. 등기소마다 등기관이 하는 업무 처리 규칙이 지금 법 규정을 갖다가 등기소 업무마다 등기관이 하는 업무가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이 첨부정보 문제가 요새는 출제를 한 문제 잘하면 출제 못 냅니다. 아니면 못 내거나 잘하면 한 문제 출제됩니다. 왜 그러냐? 자신 없으니까. 등기관이 지금 구체적으로 하는 실무 업무에서 이쪽 문제가 통일이 안 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등기소마다. 예. 그래갖고 자기가 그러면 확실한 문제를 출제를 하겠음, 냈다가 두드려 맞을 문제를 출제하겠음. 20회 이후서부터 한 문제로 거의 한 문제나 제로로 굳어졌습니다. 공부 분량이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거의 신경 쓸 필요가 없을 정도. 옛날엔 공부하기 엄청 어려웠었습니다. 이쪽 파트가. 예. 근데 여러분들 내용은 어려운데 부담은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 시험에 부담은 없다는 거. 이쪽을 자신 있게 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안 건들거나 자신 있는 한 문제 정도만 출제자가 건든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잠깐 쉬었다가 이제 한번 들어갈게요.